안녕하십니까. 통찰음식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타민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 비타민 K입니다. 이 비타민 K는 덴마크의 코아귤레이션의 K의 약자를 따서 이제 비타민 K로 이제 명칭이 되었는데요. 코아귤레이션이라는 것은 응고를 말합니다. 결국 응고하는데 필요한 조효소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혈해서 이제 응고를 시키는데 필요한데요. 이 지혈할 때는 응고 단백질인 GLA 프로테인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감마 글루타민 칼복실레이스라는 효소에 의해서 GLA 프로테인이 이제 변성이 되는데요. 이 변화된 단백질이 응고인자 27910번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응고가 되는데 그 감마 글루타민 칼복실레이스를 도와주는 조효소가 비타민 K입니다. 결국 이 비타민 K 없이는 응고인자 27910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출혈이 되었을 때 지혈이 되는 응고인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결국 비타민 K가 있어야지 지혈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수술할 때 지혈이 잘 안되고 출혈이 잘 되는 사람들은 비타민 K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비타민 K는 응고를 도와주는 거 말고도 다른 기능도 있는데 이런 응고를 도와주는 것이 비타민 K 종류 중에 K1이 되겠습니다. 이 K1은 필로키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이것이 대부분 녹황색 채소, 예를 들면 시금치나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그런 부분에 많은데 K1이 간으로 전달되어서 응고 단백질인 GLA가 활성화되어서 응고인자를 활성화시켜서 응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기능에는 비타민 K가 혈관 건강, 심장 건강 쪽에 관여한다는 것인데요. 이 기전은 혈관에 있는 근육 세포에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MGP를 활성화시켜서 혈관 내에 칼슘이 침착되는 것을 MGP가 칼슘을 결합을 시켜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칼슘이 침착되는, 결국 미네랄리제이션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혈관 내에 때가 끼이는 것을 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의 근육세포가 비타민 K 도움을 받아서 청소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거꾸로 말하면 비타민 K가 부족했을 때는 혈관이 딱딱하게 굳을 수 있고 그것이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심하면 관상동맥 경화를 일으켜서 심장마비로 갈 수 있는 이런 안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비타민 K는 K2라고 불리고요. 메나키논이라고도 하며 사람의 안에 있는 장내 세균, 위장기관에 있는 세균에 의해서 합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낫또 같은 이런 음식에서도 이런 비타민 K2가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K2가 몸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서든 낫또 같은 음식에서든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혈관 석회화뿐만이 아니라 연골의 석회화, 연부 조직의 석회화, 또 뇌의 석회화가 되면 치매가 될 수 있죠.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거꾸로 말하면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는 사람들은 비타민 K2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K 기능은 뼈를 강화를 하는 것인데요. 뼈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전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매트릭스 GLA 프로테인 MGP를 활성화해서 혈관 내에 칼슘이 석회화되는 것을 침착을 방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혈관 내에 있는 칼슘을 빼내서 오스테오칼신을 비타민 K가 또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이 뼈나 치아로 칼슘이 이동하도록 하여서 결국 뼈나 치아를 튼튼하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시면 비타민 K는 응고 단백질인 GLA 프로테인의 활성화와 관련되는데 혈관에 비타민 K가 있음으로 인해서 혈관의 칼슘은 줄여주고 그 혈관에 있는 칼슘을 오히려 뼈의 칼슘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비타민 K가 부족하다면은 뼈에 있는 칼슘이 오히려 혈관 내나 연부 조직이나 뇌 쪽으로 칼슘이 침착이 되어서 늑연골로 칼슘이 침착되면 호흡 기능이 떨어지고 뇌로 칼슘이 침착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 혈관으로 칼슘이 침착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는 이런 노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K가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지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를 해서 심장과 뇌와 뼈의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고, 비타민 K가 부족하게 되면 노화의 길을 더 걸어서 심장과 뇌와 뼈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비타민 K라는 것은 칼슘의 이동 경로를 연부 조직에서 경조직으로 선순환을 일으켜주는 조효소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칼슘에
칼슘에 대한 것은 비타민 D, 그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비타민 D와 상당히 연관이 많습니다만은 비타민 K하고도 연관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칼슘의 대사에 주는 영양 관계는 비타민 D가 피부에 삽성이 돼서 간과 콩팥을 통해서 칼슘이 잘 흡수될수록 도와준다면 이 장에서 흡수된 칼슘이 혈관이나 연부 조직으로 가지 않고 뼈나 치아로 경조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타민 K다. 결국 비타민 D로 칼슘이 흡수되어서 비타민 K로 제대로 된 뼈 조직으로 이동한다라고 이해하시면 결국 비타민 D와 K가 제대로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지 칼슘이 뼈로 가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비타민 D가 없어도 비타민 K가 없어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무조건 칼슘만 레벨이 부족하다고 골다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다 같이 코디네이션이 되어서 우리 몸의 뼈의 건강을 유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경로로 비타민 K를 섭취해야 될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에서 섭취를 하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비타민 K1 형태로 섭취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혈액이 응고되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멍이 잘 든다, 추리를 잘 된다 이런 경우에서는 식물을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 비타민 K2는 동물에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결국 비타민 K2라는 것은 장내 순만 활성화 잘 돼 있다면은 박테리아가 스스로 우리 몸에서 비타민 K2를 생성시킬 수 있다. 물론 낫또 같은 것을 이용해서 비타민 K2를 섭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식물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런 비타민 K는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 연조직이 경조직화되는 석회화 과정을 만들 수 있어서 노화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비타민 K가 충분히 어느 정도 섭취가 되고 있으면은 경조직은 경조직대로 연조직은 연조직대로 잘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결국 노화를 막아주는 조효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어떠셨습니까? 이런 비타민은 없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많으면은 오히려 독성이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비타민 K 같은 경우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많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이런 영양제를 통해서 보다는 식물 섭취로 인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비타민 A는 눈 건강, 비타민 B는 혈관과 신경의 건강, 비타민 C는 림프의 건강, 즉 면역 건강이 되어 있고요. 비타민 D는 뼈의 건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함으로써 세포의 건강, 비타민 K는 연조직을 경조직화하는 것을 막는 전체 조직의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비타민은 없으면 다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적당량이 있으면 우리 몸에 아주 활력을 일으킬 수 있는 조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영양제에 의존하는 것보다 음식에서 자연에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부작용 없이 섭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